지난주에 하나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달에 하나 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시 빨리 만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유자적 한량 이순민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자연스럽게 살자 하는데 이렇게 세속적인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잘 맡고 있는 저는 콘텐츠를 맡고 있는 큐피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나타랑 K5가 각각 연식 변경을 해서 2025년형이 나왔더라고요. 큰 변화는 아니지만 과연 얼마나 변했고 두 모델은 어떻게 다르고 트림별로 차이점은 뭔지 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과연 중형 세단핑은 뭘까 꼽아보는 시간으로 해보면 어떨까. 소비자는 좀 약간 뭐야 이제 K-팝이 지겨워 이럴 수 있지만 네. 지금이 제일 완성도가 높고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뜯어보면은 이런 게 다 있구나 할 정도로 구성들이 괜찮아서 기본 트림 위주로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소나타는 가솔린 모델에서 인스퍼레이션 이제 20만 원이 가격이 다운됐어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왼쪽에 있는 실내 지문 인증 기능이 이제 센터 콘솔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에어컨에도 애프터 블로우가 추가됨. 그 다음에 열선과 통풍 기능이 이제 로직이 변경됐대요. 한 번 누르면 이제 3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2, 1 이렇게 줄어드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솔린 2.0 프리미엄 시작 가격이 2,831만 원, 1.6 터보도 프리미엄이 2,898만 원, 하이브리드 프리미엄은 3,240만 원, 3천만 원을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 기본 등급이 바라보는 가격대로 가고 있다. K5는 이것보다 좀 변화의 폭이 좀 더 큰데 일단은 뭐 선파이저 LED 조명, 글로브 박스 LED 조명 너무 세세하다. 네. 그 다음에 뒷좌석에 발 매트 고정고리, 그 다음에 실내 소화기는 원래 못 타서 들어가니까 이제 트림별로 조금 변화가 있는데 가장 낮은 기본 등급이죠.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으로 운영되던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랑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이 기본으로, 그 다음에 노블레스에서는 운전 자세 메모리 시스템 기본으로 들어갔고 시그니처의 변화는 조금 고급 편의 사양인데 2열 열선 시트랑 2열 측면 수동 썬컷이 기본으로, 2.0 가솔린 한정 새로운 트림이 생겼습니다. 스마트 셀렉션 프레스티지 트림의 일부 사양을 조금 간소화해서 한 건데 휠은 16인치, 변속 레버는 기계식으로 들어가고 12.3인치 오디오도 탑재가 되지만 내비게이션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 가솔린 스마트 셀렉션 시작 가격이 2,766만 원, 그 다음에 1.6 가솔린 터보 프레스티지는 2,932만 원,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는 3,250만 원. 그래서 가격대만 보면은 소나타보다는 좀 높죠, K5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소나타랑 K5를 비교를 하는 거죠. 기본 트림 보면 파워트레인은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닌가요? 전체 길이는 5mm 짧은데 휠베이스는 10mm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최고 출력, 최대 토크 뭐 의미가 없고 복합 연비도 K5가 조금 더 좋긴 하거든요. 같은 타이어 17인치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거는 뭐 큰 차이는 없고 지능형 안전 기술도 진짜 똑같아요. 안전도 사실 여기서 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외관에서 보면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소나타는 이제 앞뒤 방향 지지등이 모두 다 LED, 헤드램프랑 리어 콤비 램프도 LED, 아웃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이제 앞쪽 핸더에 이제 방향 지지등이 있어서 소나타는 그쪽에도 이제 LED로 방향 지지등이 들어가고요. 측면에 이제 크롬 몰딩 적용이 되죠. 크롬이 많이 빠지는 추세인데 크롬이 들어가고 K5는 주간 주행 등이랑 헤드램프가 LED고 방향 지지등과 리어 램프는 LED가 아니에요. 1열 측면에는 이제 크롬 실루엣이 들어가고 또 앞유리 사이드랑 B필라, C필라에도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고 실내에서는 좀 동일한 크기의 이제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열선 기능이 포함된 가죽 스티어링 휠, LED 실내등, 인조 가죽 시트 등 대체로 비슷하지만 소나타의 운전석은 전동 시트, K5는 수동 시트. 대신 이제 K5에는 1열 시트에 열선하고 통풍이 같이 들어가요. 소나타는 열선만 들어가고 소나타에서는 옵션으로 빠져있는 ECM 룸미러도 K5에서는 기본이거든요.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편의사양과 인포테인먼트 구성도 비슷한데 K5에서는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 적용됩니다. 소나타는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 적용되는 거고요. 선택 품목은 소나타의 옵션이 좀 더 막 세세하게 1열 편의, 2열 편의 이렇게 해서 조금 쪼개져 있긴 한데 큰 차이는 없고요. 대신 K5는 기본 등급부터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할 수 있고 소나타는 이제 익스클루시브부터 올라가서 가능하다. 중요한 거는 옵션을 추가할 때 좀 제한이 있는데 둘 다 제한이 똑같아요. 인포테인먼트 내비 1, K5도 12.3인치 클러스터 팩을 추가해야만 이제 다른 것들을 더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아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1.6 터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K5에 이제 새로운 신규 트림이 생겼으니까 좀 달라진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찾아볼 거는 이제 트림별 차이점인데 일단 소나타의 프리미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8만 원. 근데 여기서 이제 익스클루시브로 올라가면은 3,268만 원인데 이게 370만 원 차이거든요. 스마트 센스랑 인포테인먼트 대비 컴포트 1, 하이패스 ECM 룸미러까지 적용이 된 등급이라서 실제 차이는 69만 원이거든요. 69만 원으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죽 시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파워 트렁크. 근데 이제 들어가는 이제 기본 적용되는 것 중에 인포테인먼트 1에는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 클러스터, 풀 오토 에어컨, 앰비언트 무드 램프 이런 것들은 조금 필수적인 옵션이 아닐까. 선도가 높은 옵션이라서 이거를 선택하신다면은 익스클루시브를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컴포트 1은 1열 통풍 시트,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그다음에 동승석에 전동 시트, 릴렉션 컴포트랑 워크인 디바이스까지 다 포함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3,268만 원, 그다음에 인스퍼레이션은 3,603만 원인데 이게 335만 원 차이예요. 파킹 어시스트 1이랑 컴포트 2, 익스테리어 디자인 1, 플래티넘 2에서 보스 오디오만 제외한 제외한? 네, 게 들어가서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14만 원이거든요.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더 얻는 게 많다라는 거겠죠. 파킹 어시스트 1은 뭐냐? 서라운드 뷰, HUD,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다음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측방 주차 거리 경고. 플래티넘 2에는 이제 디지털 키2랑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그다음에 컴포트 2에는 2열 열선 시트,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2열 정돈식 커튼, 2열 승계 알림, 2열 6대4 분할 폴딩. 디자인 1은 18인치 휠 타이어, 풀 LED 헤드램프, 다이내믹 웰컴 라이트, 순차 점등식 방향지 등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거라서 등급별 차이는 이 정도로 간략하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K5는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의 가격 차이가 395만 원인데 12.3인치 클러스터 팩만 이제 기본으로 적용돼서 실제 차이는 291만 원. 근데 여기에는 에이다스, 컴포트, 스마트 커넥트 일부 품목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12.3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하이패스, 메인 센서, 풀 오토 에어컨,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디지털 키2, 그다음에 지문 인증 시스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운전석 파워 시트, 전동식 허리 지지대. 생각보다 좀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노블레스는 이제 3,327만 원, 시그니처는 3,601만 원, 274만 원 차이인데 여기는 드라이브 와이즈랑 스마트 커넥트가 기본이 적용돼서 실제 가격 차이는 199만 원입니다. 누릴 수 있는 건 스타일이랑 컴포트 일부가 들어가거든요. 스마트 파워 트렁크를 포함을 하고요. 외관에서는 이제 LED 헤드램프랑 방향지 등이 이제 LED, 뒤에 콤비네이션 램프도 LED. 실내에서는 뭐 동승석 파워 시트랑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릴렉션 컴포트 시트, 동승석도 이지 액세스를 지원하고 2열도 열선이랑 측면 수동성 커튼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안에 뭐 앰비언트 라이트랑 2열의 이중 접합 차음 유리도 더해지고, 그다음에 퀼팅 가죽 시트. 근데 소나타의 인스퍼레이션은 시트는 그냥 가죽이고, 거기서는 이제 3단계 더 올라가려면 이제 나파 가죽 시트를 따로 옵션으로 해야 되는데 K5에서는 그냥 시그니처에서 퀼팅 가죽이 들어가고 시트를 따로 옵션을 더 올리는 건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2열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소나타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K5의 시그니처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연식 변경을 거치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느낌이라 그냥 기본 트림 구성도 저는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3천만 원을 넘지가 않잖아요. 소나타는 거기에 스마트 센스를 더해도 앞자리 변화가 없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괜찮다, 폰 프로젝션이 되니까 기본 트림에서 스마트 센스만 더해도 진짜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옵션이란 거는 내가 안 쓰더라도 있어야 조금 마음이 놓이고 없어서 못 쓰는 거랑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못 넣는 거죠. 네, 나중에 못 넣고 하니까 후회가 남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옵션을 좀 골라봤어요. 딱 5개만 골라봤는데, 첫 번째는 소나타에서는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K5에서는 이게 12.3인치 클러스터 팩으로 되어 있고요. 소나타는 스마트 센스, K5는 드라이브 와이즈, 소나타에서는 컴포트 1, K5에서는 컴포트. 네 번째, 빌트인 캠 진강 형실 내비게이션, HUD랑 빌트인 캠 2가 이제 K5. 다섯 번째는 이제 소나타에만 해당되는 건데 하이패스랑 ECM 룸미러 이 정도 5개만 뽑아봤는데,
이 옵션 구성도 사실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은 소나타에선 135만 원인데 K5에선 104만 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차이가 날까? 구성이 조금 엄청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이 K5에는 들어가 있는데 소나타는 빠져 있고, 근데 이제 소나타에서는 이제 내비게이션 안에 앰비언트 무드 램프랑 크롬 인사이드 도어 핸들, 멜란지 니트 내장재,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들이 조금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나고, 아니 내비게이션 팩인데 왜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왜 이쪽에 이렇게 묶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컴포트나 네. 그런 쪽에 묶어도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은 선택률이 높아서 그런지 아, 거기에 이런 것들도 같이 거기다가.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구성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의 컴포트 1은 64만 원이고 K5의 컴포트는 99만 원인데, 소나타는 이제 컴포트가 1열 2열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은 그냥 1열 앞쪽이거든요. K5의 컴포트는 이제 2열의 열선 시트, 2열 6대4 폴딩 시트, 2열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2열 센터 암레스트, 후석 승객 알림, 센서 타입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가격 차이가 나고요. 빌트인 캠 2랑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빌트인 캠 2랑 HUD 가격 차이가 여기는 좀 큰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에 두 모델 모두 다 제가 네. 말한 이 네 가지, 소나타는 5가지겠지만 이걸 다 더해도 소나타 익스클루시브랑 K5 노블레스보다는 저렴하긴 하거든요. 살짝 저렴해요. 아 진짜요? 네, 이걸 다 더해도 제가 말한 걸. 소나타 같은 경우는 69만 원을 더 내면은 가죽 시트랑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랑 스마트 파워 트렁크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K5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스, 컴포트, 스마트 커넥트를 일부 품목으로 기본이 적용되고 클러스백도 적용이 되니까 기본에서 이거 다 더해서 타셔도 괜찮겠지만, 제가 나열한 옵션들을 다 더할 생각이시라면은 그냥 중간 등급부터 보셔도 시작점을 좀 달리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중간을 좀 살펴보자면 소나타가 이거 스마트 센스, 인포테인먼트 내비 1, 컴포트 1, ECM 룸미러 하이패스를 꼭 추가하신다면은 정말 저는 익스클루시브가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여기다가 그냥 빌트인 캠만 더하거나, 사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막 크게 막 알았어.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셔서 하신다면은 저는 파킹 어시스트 1이랑 플래티넘 2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긴 해요. K5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와이즈랑 HUD 빌트인 캠 2, 그다음에 컴포트까지 하면은 이게 3,570만 원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서는 고르시는 게 낫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중간 등급을 서로 좀 비교를 해보면은 기본 품목만 구성을 좀 비교해보자면은 소나타에서 이제 기본 적용되는 게 이제 후방 교차할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다음에 안전 하차,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인데 K5에서는 이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으로 빠져 있어요. 45만 원. 대신 K5에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고, 소나타에서는 이거는 또 인스피레이션을 가야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타의 측방 주차 거리 경고도 인스피레이션을 가야 이제 기본 적용되는 건데, K5는 노블레스부터 기본 적용이 되고요. 소나타는 이제 17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이지만 K5는 18인치 휠 타이어. 소나타에서 이제 플래티넘 2에 묶여있는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이제 K5에서는 기본, 버튼 말고 이제 터치 타입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소나타는 디지털 키2,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이게 플래티넘 2 옵션으로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건 K5에는 그냥 기본이에요. 노블레스부터. 네. 그다음 서라운드 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것도 소나타에서는 파킹 어시스트 1으로 포함되어 있는 옵션인데 K5는 이것도 노블레스부터 기본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이랑 시그니처를 보면은 사실 여기서는 따로 옵션을 더할 게 저는 빌트인 캠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격은 이제 소나타가 2만 원 더 비싼데 제가 봤을 때 구성은 인스퍼레이션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단 네. 외관부터 보면은 이제 K5의 2열에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들어가는 게 차이고, 시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K5는 이제 퀼팅 가죽 시트가 들어가지만 소나타는 그냥 가죽 시트고, 대신 2열 6대4 분할 폴딩이라든지 2열 암레스트 이런 게 기본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편의면에서도 K5는 이제 2열 측면 윈도우만 이제 수동 선 커튼이 들어가는데, 소나타는 이제 뒷면에 전동식 커튼. 후진하면 이제 자동으로 내려가고, 인포테인먼트는 뭐 큰 차이가 없고요. 소나타는 좀 2열에 타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서 좀 더 가족적인 패밀리 카로서의 포지셔닝이 조금 더 그쪽에 적합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구성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K5는 2열에 대한 것도 빠져 있고 뭐 혼자 뒤쪽보다는 이미지가 딱 맞긴 한데 소나타는 뭔가 가족의 처차한 느낌이고, 네. K5는 뭐랄까 성공한 뭔가 싱글들.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옵션을 보면은 소나타는 이제 딱 4개만 더 할 수 있거든요. 네. 나파 가죽 시트랑 빌트인 캠 2,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파노라마 썬루프.
K5는 더 많아요. 스타일이랑 컴포트를 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타일에 포함되는 게 19인치로 이제. 근데 이거는 소나타에서는 안 되는 거고 18인치가 맥시멈이고. 그다음 K5는 이 컴포트를 추가를 해야 이제 2열에 6대4 폴딩이 들어가고 암레스트랑 후석 승계 갈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소나타에서는 이것들이 기본이다 보니까 인스피레이션을 봤을 때는 기본 분명히 좀 더 좀 나아졌다. 이제 중간 등급부터는 이제 조금 지향점이 달라지면서 사실 최상위 등급으로 오면은 저는 사실 소나타 쪽이 좀 더 저한테는 더 맞긴 하거든요. K5는 조금 디지털 기술이나 신기술을 활용하는데 조금 거부감이 없고 그다음 외관도 조금 더 꾸밀 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뒀지만 소나타는 그냥 보수적으로 차를 운영하고 좀 더 안전하게 같이 타시는 분들의 편의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신의 현재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족 구성원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나는 꼭 소나타를 타야겠어 K5를 타야겠어 하면은 그냥 기본 등급에다가 인포테인먼트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 센스 드라이브 아이즈나 클러스터 팩 이런 것만 추가를 하셔도 타셔도 저는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본 등급에서 이 두 개에다가 뭐 나는 조금 더 편의 사양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하이패스나 룸미러도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아예 저는 중간 등급부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소나타가 훨씬 더 잘 팔리고 있다. 마지막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다음 녹음은 언제 하나요? 뭐 없어? 할 거야 많죠 진짜. 할 거 많아?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 좀 괜찮았던 댓글들 보면은 이제 계약하신 분들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그렇게 나누면서 좀 더 좀 소통을 하는 것도 저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게 정답이니까. 소나타 인스피레이션 K5 시그니처 풀 옵션 구매하신 분들도 인증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으면 남겨주시면 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또 제가 또 수민 에디터를 목을 졸라가지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